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오늘은 계약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계약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뭐 돈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전세를 얻거나 뭐 월세를 얻거나 임대차를 할 때 그 소유주가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또 그 소유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일명 소위 말하는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법 그리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얼마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 주고받은 거, 그 다음에 특약사항, 그리고 이제 매도자, 매수자, 그 다음에 양쪽 부동산, 중개,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다면 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기까지 지금 이제 쓰기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서 기본 중엔 기본,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을 보는 이유는 매도자가 맞는지,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누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뭐 가압류가 잡혀 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세금을 안 내서 뭐 압류가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뭐 가등기가 잡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소유권 외의 사항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매매가 돼서 중간에 지금 등기가 지금 안 넘어갔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는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지웠습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하면 되고요.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발급을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컴퓨터 웹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집도 보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따가 모니터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에 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출력한 샘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문서라고 하면 머리 아파, 그리고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하고 뭐 빨간 줄 그어 있다고 겁낼 것도 없고요. 자세히 설명 들으면 그렇구나, 저거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혹은 중간에 최근에 그 전세 계약 같은 거 하실 경우에 재계약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이제 그대로 조건으로 뭐 전세금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가 2억에 있는데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주세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 올려주기 전에 임대인이 혹시나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출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매매가 대비 대출 금액이 너무 많다, 내 전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내 전세금 플러스 대출까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시던지, 아니면 상환해야 내가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상환을 못하겠으면 전세금을 더 올려주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뭐 월세를 얼마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등기사항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아파트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건물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
두 등기사항 증명서를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집합 건물에서 주소가 있고요. 여기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와 있죠. 그다음에 표제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표제부는 한 동 전체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발행 번호하고 발급한 그 날짜가, 발행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시는 날,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출력을 해보지만 계약서 쓰는 당일도 출력을 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중도금 때, 그리고 잔금 때, 매매 시에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가기 전에 반드시 출력을 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중도금을 입금해야 되면 서로 만나지 않고 입금만 한다면 중개사 분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셔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중도금을 입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지금 표제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동 전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면적이라, 지금 이 표시 번호는 표시 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건물 내역, 지번이 혹시 변경됐으면 그런 내용까지, 지번이 변경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에서 지번이 변경되어서 이게 이제 다시 기록이 올라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이 뭐냐. 보통 집이 지어지는 거는, 건물이 지어지는 건 대지죠. 그 다음에 총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몇 호해서 전용 84.954 제곱미터, 보통 32평, 34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 공급 면적보다는 당연히 적죠. 그래서 그 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권의 표시, 그 다음에 갑구가, 여러분이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게 이제 갑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처음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신탁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개인 소유자한테 이제 등기가 이제 명의 변경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탁으로 되었다가 소유권 이전이 개인한테 넘어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갑구가 소유주를 나타나는, 소유권을 나타나는데요. 소유자의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앞부분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뒷부분까지 원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체크를 하시면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면 또 중요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쭉 보면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소유주가 변경된 사항들이 갑구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이 얼마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저당권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이제 설정이 되었고, 채권 최고액이 이제 쭉 금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면 대부분 내가 빌린 돈에 약 100%의 돈을 1억을 빌렸으면 채권 최고액은 뭐 이자 비용, 이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더 크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보통 설정이 되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계약하러 갔는데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인께서 이제 나는 빚을 좀 갚았다, 대출을 갚았다, 그래서 이 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최고액 총액이
전세가 대출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임대인께서 나는 지금 1억 원, 원금 1억 원 빌린 것 중에서 5천만 원을 갚았다. 그렇다고 하면 내 전세금이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 가셔서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5천만 원, 그러면 120%를 근저당 설정하면 6천만 원까지 이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1순위가 근저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이 아파트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가 있고 내가 전세금이 있어도 내 전세금을 전체를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렇게 감액 등기를 요청하셔서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감액 등기한 부분이 수정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전세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두 번째 2순위로 이제 그거를 그 보호를 받게 되지만 1억 2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이제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임대인께서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우리가 전세 들어가 있는 기간에 돈이 부족해서 내가 돈을 일부 갚았다가 일부를 또 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1억 2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근데 6천만 원으로 만약에 감액을 하고 내가 2순위로 전세로 들어갔다면 임대인이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이 위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입자 다음으로 3순위로 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더 이상 대출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그리고 월세로 들어가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나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인의 이 권리관계,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우리가 거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으면 중도금을 넣기 전에 일부 상환하고 감액 등기한 것을 확인하고 중도금을 입금하기로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약 요건에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아파트 계약이 됐든 토지 계약이 됐든 그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러한 전체적인 그 과정 외에 요게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일반 계약에 우선해서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입하시는 것이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문제가 일으키다 하더라도 계약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소 사이트 사용하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하셔서 로그인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이춘나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에 카테고리를 보면 등기 열람 발급, 등기 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소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사용하는 게 열람하고 발급하기예요. 그래서 열람하기 들어가 보시면 소재 지번으로 도로명 주소로 찾기, 고유 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재 지번으로 하면 부동산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집합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보시려면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집합 건물 그래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현행, 등기 기록 상태를 현행만 볼 거냐 아니면 폐쇄, 현행 폐쇄 다 볼 거냐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고요. 매매 목록도 있고 공동담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체크 사항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 안에는 지번을 넣으시면 돼요. 지번을 넣으시고
실제로 해볼까요? 한번 제가 지금 주소를 집합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 아파트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하나 넣었고요. 이렇게 또 이제 주소가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성함이 누구, 송 누구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를 들어서 성이 송자의 성을 갖고 계신 분이면 선택을 하셔서 그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 공개 여부가 있어요. 여기 특정인 공개하면 뒷번호까지 다 나오고 미공개하면 앞번호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까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뭐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단하게 그냥 휴대폰 결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제가 휴대폰 결제하면은 뭐 번호 넣는 게 나오는 거고,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신용카드에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뭐 카드, 예를 들어서 BC카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출력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이 열리면 우리가 또 24시간 안에는 다시 재열람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로 저장해 놔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우리가 안전한 매매 계약 거래 혹은 전세 계약 거래, 이런 계약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셀프 등기도 하고 또 셀프 계약도 하긴도 하는데, 공적 장부의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현이었습니다.